안녕하세요. 송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영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응급처치법하고 운동상해 대처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올렸는데 좀 선생님이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주관식 문제를 냈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적어도 다 정답이 아니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 주관식 문제를 좀 안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제 제출 선생님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적으라고 한 게 질문이 있으면 적으라는 건데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고 그 토론방은 없애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강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들을 수 있도록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응급처치법. 자,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다 동영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재밌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CPR,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 그 다음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막혔을 때 하는 하임리히법 볼 거고, 운동 손상 대처법은 그 다음 PPT 자료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번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드라마죠.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이렇게 송혜교가 그 물에 빠져서 송중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송중기가 한번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유시진 씨! 움직이지 말아요. 창문 다 열어요. 앞쪽으로 면 어떡해요? 무게가 쏠리잖아요. 차 떨어진다고요. 의자치료 최대한 기대요. 집안이 더는 못 버텨요. 난 이 차를 떨어뜨릴 겁니다. 뭐라고요? 싫어요. 안 해요. 나 봐요. 나 못해요. 나 봐요, 강 선생. 내 눈 봐요. 나 믿고 내 손 꼭 잡고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싫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요. 싫어요. 나 진짜 못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작을 잘 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못했다면 잘못된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때는 되게 보기 좋은 커플이었는데 지금은 그쵸? 다 알죠?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아주 잘생긴 송중기가 심폐소생술도 잘 했나요? 잘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20초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20초 너무 길다. 생각 다 했을 텐데, 그쵸?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이 팔의 각도가 잘못됐죠. 지금 이렇게 옆으로 밀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크고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중기가 인공호흡부터 먼저 했는데 그 기도 확보를 먼저 하고 지금 기도 확보를 안 했어요. 기도가 턱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턱을 들어서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숨을 쉬는지 호흡 확인도 안 했고 의식이 있는지 의식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 송중기는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의식 확인을 안 하고 냅다 입부터 갖다 대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의식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인공호흡 해버리고 가슴 압박을 시도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식 확인하고 호흡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슴 압박점도 잘못됐죠. 너무 위에 하고 있어요. 지금 목 거의 턱 밑에 바로 하고 있는데 가슴의 정중앙을 압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았을 텐데 선생님도 잘못된 게 아까 볼 때는 많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기억을 하려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한번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뭐 질문방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영상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4분이 지나면 심정지 환자의 뇌가 사망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변에 불이나 위험물이 있다면 응급처치자도 다칠 수 있겠죠. 1단계는 반드시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다면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이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앞에서 두들기게 되면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부상 부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심폐소생술부터 하게 됐다가는 더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해주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하기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호흡은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사망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죽은 뇌세포는 아무리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방해된다면 상의를 벗겨주시거나 가슴 압박 위치라도 노출시킨 다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정중앙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가슴뼈의 아래 부분 절반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젖꼭지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명치에서 2마디 정도 위쪽으로 올라온 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심장을 제대로 압박하고 주변의 뼈들의 골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부분에 손꿈치 부분을 압박점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전부 다 사용해서 누르는 것이 아닌 손꿈치로 꼭 압박해주세요.
누르는 방법은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중심으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5cm 정도가 압박이 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자, 저를 따라서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베개나 인형을 바닥에 두고 가슴 압박을 하면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은 누를 때도 중요하지만 뗄 때도 누르기 전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손을 쫙 펴신 다음에 반드시 굽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비틀어서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옆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굽어지면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슴 압박을 하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점점 앉게 돼서 직각이 아니라 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반드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몸이 직각이 되게, 환자와 직각이 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숨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될 수 없겠죠. 인공호흡의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덮고 두 손가락으로 턱뼈의 끝부분을 받쳐서 함께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턱뼈의 끝부분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 부분을 누르면서 올리시게 되면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턱뼈를 잡고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를 한 후에는 이마를 덮었던 한 손으로 코를 막아서 1초가량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람을 불면서 눈끝으로는 가슴 부분을 쳐다봐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입과 코를 막았던 손을 1초 정도 떼고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스루를 하다 보면 코를 계속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폐가 손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뗐을 때는 손도 놔서 들어갔던 바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드라마나 연출된 장면을 보면 입을 맞대는 정도로만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입 옆부분으로 바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인공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한 번만 확보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0초 안에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호흡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이나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만약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복 자세는 환자의 한쪽 팔은 얼굴 옆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신 다음 올린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꼬아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취식은 최소 30분 이내에는 물도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떨리는 순간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잊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육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압박하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한 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과 함께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이 영상에서 이제 가장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막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해 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당황하지 않고 119에 신고한 다음에 스피커폰 켜고 GPS 켜놓은 상태에서 119 상황실이랑 통화를 하면서 계속 절차를 안내받고 위치랑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한 2, 3년, 몇 년 지나면 또 까먹고 그 순간 당황하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119 신고만 확실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아지 영상은 그냥 선생님 링크를 올릴게요. 수업을 시간을 줄인다고 해놓고 또 보여줄 뻔했네. 이거 요약하자면 강에 빠진 강아지를 낚시꾼 아저씨가 심폐소생술 하고 페트병 꽂아가지고 인공호흡까지 해가지고 살리는 건데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니까 참고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이 사용법을 막 심폐소생술 절차처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그림으로 설명이 다 돼 있고 어떤 기계는 음성으로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 뭐 사는 아파트 아니면 주변에 동사무소, 공원 이런데 눈여겨보면 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는데 구조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오면 돼요. 구조자가 1명일 때는 이거 가지고 올 시간에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영상이니까 다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식 확인, 119 신고 요청, 호흡 확인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면 즉시 가져와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에게서는 꼭 4분 안에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한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에 덮개를 열어 전원을 켭니다. 장비 작동 정상. 자동 심장 충격기에는 총 2개의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측 쇄골 아래쪽에, 또 다른 하나는 좌측 유두선 바깥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패치를 부착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실 때 또 다른 유의점. 이물질이나 땀이 있다면 제거를 한 후 맨살에 부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흉곽에 묻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부착해주세요. 주변에 물이 많다면 환자 심장에 갈 전기가 분산되어 제세동 에너지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드 커넥터
컨넥터는 패드에 연결된 선을 말합니다. 이걸 기계에 꽂으면 환자에게서 떨어지라는 소리와 함께 분석 진행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겁니다. 심장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때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자에게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간에도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이 다 됐고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없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한 후 반짝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른 다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가 의식을 차리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지시에 따라 이전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 영상을 챙겨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항시 출동 대기 중입니다. 자, 영상을 잘 봤나요? 네, 그 이쁜 소방관 언니, 누나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동 제세동기 아까 설명했죠. 그 절차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기억하지 못해도 위치만 확인하고 있으면 되고, 구조자가 1명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조자가 2명 이상일 때 남는 사람이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법의 마지막이에요. 하임리히법, 기도가 막힌 사람한테 이렇게 그 가슴 이 명치 부분을 압박해서 기도를 막은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버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툭툭 두드리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설명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 CPR에서 가슴 압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박을 했을 경우에 장기가 심하게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들, 이 나이 구분은 기관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좀 정확한 구분,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들, 선생님 생각에는 한 뭐 두세 살, 세네 살 그 이상 된 어린아이들,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정도 아이들은 한 손으로만 손금치료 해주는 게 좋고,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 뭐 생후 뭐 24개월, 12개월 이런 작은 아이들은 한 손으로 해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위치나 나머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임리히법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하는 응급처치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임리히법은 반드시 기도가 폐쇄된 환자한테 처치해야 되는 응급처치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기도 폐쇄가 확인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침을 할 때 소리가 나거나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부분적인 기도 폐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는 기침은 목에서 하는 마른 기침이 아니라 복부에서 끌어올리는 기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 폐쇄가 확인되면 절대로 물이나 음식물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임리히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뒤에 처치자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처치자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닌 환자의 다리 사이에 내 다리 한쪽을 넣어서 앞굽이 자세가 되도록 쓰셔야 합니다. 환자의 뒤에 선 다음에는 환자의 명치 끝과 배꼽을 찾아서 그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압박을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이 압박점을 잡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주먹의 뒷부분을 잡아서 환자의 배를 대각선 위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당기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로 옆구리를 완전히 조여서 공기가 압축되게 만든 다음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입 옆부분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 해서 훑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배를 밀칠 경우 태아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 가운데 중앙을 압박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폐쇄된 환자가 다시 호흡을 찾았더라도 절대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도 하임리히법 잘 알고 계셨다가 더 좋은 기회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임리히법 영상 잘 봤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이런 자세를 기억하면 되고,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팔꿈치 부분, 이 부분을 옆으로 꽉 조아서 가슴 압박이 되도록 해야 되고 흉부 압박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환자가 나보다 키나 체중이나 체격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이 환자 다리 사이에 내 다리를 넣어서 내 허벅지에다가 이 환자의 엉덩이를 앉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체에 힘이 들어가고 뒤로 넘어가지 않고 두 사람이 다 안전하게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응급처치법 3가지를 배워봤어요.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그리고 하임리히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운동상해 대처법을 배울 건데, 운동상해는 운동 손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가지 운동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부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